대지가 개벽, 땅이 요동치 태초의 역사가 시작됐다. 바로 여기 있어.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수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궁금하죠. 제주도에서 창조 신이라 불리는 거인 마고. 할머니의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설문 대할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 대할망이 그렇다면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원래 옥황상제의 딸로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내려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치마폭에 날아온 흙이 바다에 쫙 쏟아지면서 제주도가 더 생겼고요. 그중에서 흙이 가장 높게 쌓인 곳이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흙이 많이 쌓이는 데군요. 그렇죠. 한라산이. 높게 쌓인 곳이 한라산이 됐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거인 설문 대할망의 키가 얼마나 컸냐면요.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워 발을 쭉 뻗으면 섬의 절벽에 닿았는데 할망의 발가락이 콕 박혔던 자리에 생긴 구멍이 바로 저 서귀포에 있는 범섬의 콧구멍 동굴이고요. 이야. 네. 자, 그리고 설문 대할망이 소변을 보다가 이 소변 힘이 또 얼마나 셌겠습니까? 섬의 한 귀퉁이가 그것 때문에 툭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생긴 땅이 소가 누운 모습이라는 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발에 튄 흙이 우도가 됐군요. 예, 너무나 힘이 또 셌던 나머지. 네. 근데 불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불만이요? 할망,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 너무 불편해요. 다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 속옷을 새로 지어주면 다리를 만들어주마. 아기 할머니. 예, 좀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아니 좀 독이 든 사과를 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인데. 아, 진짜 친절한 할머니 연기한 건데.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섬에 있는 천이란 천을 모두 모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할망은 또 칼같이 다리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러자 할망은 키가 아무리 커도 저 연못 깊이보단 작죠? 뭐? 내 키보다 더 깊은 연못은 이 섬 안에는 없어. 헤이, 그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존심이 상한 설문 대할망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물장오리 연못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몇 발 들어가니 우리 할망의 가슴까지 차는 겁니다. 어머.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갔고 그렇게 할망은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못됐네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좀 슬픈 결말이에요. 그래. 할머니 뭐를 잘못했다고. 자, 그래서요. 지금 제주시 조천읍에선 5월만 되면 설문 대할망을 기리는 제1식, 공연 등 설문 대할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오나라의 역사가 서정이 쓴 삼호역기와 오은역년기의 중국 창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국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창조신, 반고. 옛날 천지는 검고 흐린 알 형태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 속에 잉태돼 있던 존재가 바로 반고. 알 속에서 무려 18,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주 딥슬립에 빠져 있다가 큰 도끼를 슉슉 휘둘러 알을 깼고요. 그러자 그 알이 깨지면서 하늘과 또 땅이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저런 건 좀 박혁거세랑 비슷하네. 알에서 깼다 뭐 이런 거. 비슷하죠? 네. 아래서 깬 신화도 참 이 나라 저 나라에 하도 많아가지고. 하지만 하늘과 땅이 다시 붙어서 어둠에 갇힐까 걱정된 반고는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다리로 땅을 누르며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하늘과 땅이 안 붙겠지. 그냥 쉬어야겠다. 이제.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로를 해도 너무한 반고. 저런 모습이랑 비슷하네요.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고. 전현무 씨랑 비슷하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요 앞에까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무리를 과로를 한 거야. 예. 결국 이제 저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반고 얘기입니다, 이건. 네, 한고. 하지만 반고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반고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비와 털은 풀과 나무, 그리고 양눈은 각각 태양과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 죽어서까지 이제 세상에 빛을 주는 네. 존재군요.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창조했네요, 진짜. 그렇죠. 창조신입니다. 네. 마구와 반고, 닮은 듯 다른 천지개벽 창조신이었습니다. 불효자가 만든 뉴질랜드 신화. 하늘의 신 랑기, 대지의 신 파파. 이 두 신은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창조 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랑기와 파파는 당신은 나의 데스티니, 우린 운명이에요. My darling, 당신과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어. 아주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껌딱지 부부. 그래서 늘 서로가 꼭 껴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의 철철 흘러넘치는 LOVE, 사랑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부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랑기와 파파 부부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왜 엄마 아빠를 싫어했느냐? 엄마 아빠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깜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 부모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런데 이때 내가 엄마 아빠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이 있어. 숲의 신 타네는 엄마의 품인 대지의 등을 대고 누워 두 다리로 힘껏 아빠인 하늘의 신 랑기를 밀어내는데요. 야, 이게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건 좀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되게 신화가 귀엽네요. 아까 반고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 네, 사이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숲의 신 타네로 인해 천지가 분리되면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숲이 자라고 동물들도 자라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태초, 빛의 세상이 창조된 거라고 합니다. 큰일 하셨네. 이후 뉴질랜드는 약 2,500년의 역사를 지닌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의 이름을 타네마후타라고 지었고요. 마오리족은 지금까지도 이 나무를 숲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부모에게는 불효자였지만 마오리족에게는 창조 신화인 숲의 신 타네마후타였습니다. 오세아니아의 동쪽 해역,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폴리네시아는요, 그리스어로 많은 섬이라는 뜻 그대로 뉴질랜드, 타히티 등 1,000개 이상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특히 바다 낚시의 성지이자 낚시꾼들의 파라다이스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에 또 숨은 신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부터 하와이까지 폴리네시아 전 지역 신화에 등장하는 낚시 왕이 있습니다. 이덕화 선생님 아닙니까? 이덕화, 이경규 다 아니고요. 부탁해. 신과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 마우이. 어느 날 마우이만 쏙 빼둔 채 바다 낚시를 떠나기로 한 네 형들. 하지만 마우이는 몰래 낚시에 따라 나섭니다. 카누가 망망대해에 다다랐을 때 서프라이즈 하고 형들 앞에 나타났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형들과 함께 역사적인 낚시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와우, 입질 장난 아닌데 월척각. 마우이의 낚싯줄이 팽팽해졌습니다. 7자, 8자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딱 걸린 거죠. 그 뒤 마우이는 잡은 물고기를 위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무당을 찾아 나섰는데요. 자, 요때 형들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신화가 안 됐겠죠. 아, 갈등이 있나요? 그럼요. 형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대형 물고기를 손질했는데 이때 물고기가 고통에 겨워 파닥파닥 몸부림을 치자 바다 한가운데 산과 골짜기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 생선들이 파닥거려가지고. 네. 그런데 마우이 때문에 생긴 섬들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태양이 너무 제멋대로 빨리 휙휙 도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작물을 거둘 시간이 없고 또 어부는 잡은 물고기를 저장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착한 마우이, 누나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물과 요술 도끼를 들고 태양을 그물로 획 낚아챈 뒤에 요술 도끼 맛볼래. 천천히 돌래. 예.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돌겠습니다. 까불고 있어. 이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서야 해가 천천히 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겁주니까 바로 천천히 돌네. 야, 근데 태양을 잡은 거는 역대급이다. 저런 설화는 없잖아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프라야그라지에서 장장 49일간 열린 힌두교 축제 쿤부멜라. 이때 무려 2억 4천만 명이 강에 입수했는데요.
말이 돼? 어마어마합니다. 이 쿰브멜라는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세계 최대 종교 축제인데요. 이곳에서 몸을 담그게 되면 특별한 신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속죄하기도 힘드네요. 예, 저 줄 서가지고 저기 들어가려면. 속죄도 저 번호표 뽑아야 돼요. 네. 이곳이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최초의 제사를 드린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힌두 신화의 창조의 신이군요. 맞습니다. 가장 메카 같은. 그렇죠. 인도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삼주신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신 비슈누, 세계 멸망과 재건을 책임지는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천지를 창조한 신 브라흐마. 제가 인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예전에. 예. 인도의 모든 트럭과 택시에는 저 브라흐마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없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태초의 신 브라흐마는요, 스스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여기 또 안 나오네요. 그렇죠. 본인이 깨고 나온 알, 그 반쪽으로 하늘을, 나머지 반쪽으로는 땅을 만들었어요. 요거 반고랑 똑같네. 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창조해 사라스와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라스와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욕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라스와티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그래, 것이죠. 아빠인데. 그래서 아버지 격인 브라흐마를 피했는데 내가 그렇게 숨어버리면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더 만들 수밖에. 바로 머리를 더 만든 겁니다. 처음엔 머리 2개, 그다음에 머리 2개를 더 만들었어. 머리가 총 5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5개의 시선이 그녀를 마구 추적을 했습니다. 이때 사라스와티는 아예 하늘로까지 도망을 쳤는데 브라흐마는 하늘을 향해 간곡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결함만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단다. 내려와서 모든 생물과 신, 악마를 만들자꾸나. 브라흐마의 청을 듣고 마음이 약해진 사라스와티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결국 둘은 하나로 맺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 인류의 조상인 마누. 참고로 앞서 나온 그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마누, 그 마누의 선조인 셈이죠. 연결이 되네, 이렇게. 그렇죠. 저 인도 갔을 때 떠올려 보면은 시바나 비슈누나 가네샤는 많이 있어요. 근데 브라흐마는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저 얼굴이 뭐 택시나 이런 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까는 트럭마다 브라마가 아, 있네. 그거는 예. 이제 인도의 모든 트럭과 택시에는 저 브라흐마가 있습니다. 편집하면 됩니다. 거의 뭐 파괴신 비슈는데요. 예. 전 편집의 신입니다. 예. 대표적인 미의 여신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 그런데 이 비너스에 필적할 여신이 있습니다. 미와 다산, 사랑의 상징이자 북유럽 신화 최고 미의 여신 프레이야. 그녀는 북유럽 바나헤임에 사는 바니르 신족이었는데요. 이 바니르 신족이 아스 신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평화협정의 명목으로 쌍둥이 오빠 프레이와 함께 아스 신족이 사는 아스가르드의 볼모로 잡혀오게 됩니다. 아스가르드는 우리가 좀 아는 그 거기 아닙니까? 토르 영화에 나왔던. 잘 알고 계시죠, 그 아스가르드?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그 천둥의 신 토르, 그리고 동생인 장난의 신 로키도 프레이야와 같은 북유럽 신인데요. 이 프레이야의 미모와 토르 로키 형제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인질이었지만 예뻐도 너무 예뻤던 프레이야. 그녀의 미모에 아스족부터 드워프족까지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스족의 적이자 거인족의 왕 트림은 토르족의 상징인 망치 뮬리르를 훔친 뒤 토르야, 프레이야를 다오. 그럼 뮬리르를 줄게. 라며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토르와 로키 형제는 프레이야에게 부탁했죠. 하지만 나보고 거인족에게 시집을 가라고? 절대 못해. 형제의 부탁을 거절한 프레이야는 대신 착용하면 미모를 업시켜주는 자신의 목걸이 브리싱가멘을 형제에게 빌려줬습니다. 형, 어쩔 수 없다. 형이 프레이야처럼 변장을 해. 결국 토르는 동생 로키의 제안대로 미모 업글 목걸이를 착용한 채 미의 여신 프레이야로 변신. 그 다음 시녀로 변장한 로키와 함께 거인족 왕 트림을 속이는 데 성공한 뒤 무사히 뮬리르를 되찾고 거인족을 뚜까 혼내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